네, 자 지금부터 센 문제 번호가 아마 1076번부터 몇 번이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1150번까지 1150번까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직선의 방정식의 C단계였죠. 거기서 1076번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문제 그림 보시면 아셔야죠. 이거 마플 아마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문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뭐 여기 표시해놨지만 그 문제는 뭐 조건도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 Q에서 직선 L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F, 점 P에서 직선 L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지금 QF랑 PH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각형 AQF랑 APH는 합동이죠. 무슨 합동? 무슨 합동이요? ASA 합동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끝각이 90도고 여기도 90도. 그 다음에 막곡지각이 서로 미안해 엇각이죠. 엇각이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ASA 합동이다. 그러면 결국 AQ와 AP의 길이도 같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점 A가 선분 PQ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똑같은 과정으로 삼각형 BPH랑 삼각형 BR 뭐 여기는 안 잡았지만 뭐 여기까지 잡았다 보면 이 삼각형 둘이 또 합동이 돼서 점 B가 선분 PR의 중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QR의 좌표를 아니까 A와 B의 좌표 구할 수 있겠고요. 조금 다르긴 하죠. 아마 마플 교과서 문제에서는 점 C가 선분 QR의 중점이라 결국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PQR의 무게중심과 같아서 바로 PQR로 무게중심 구했던 문제인데, 얘는 좀 조건이 바뀌었어요. 점 C가 선분 QR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왜냐하면 3등분 점 중에 Q에 더 가까운 점이니까 선분 QC 그러니까 점 C가 선분 QR을 1대2로 내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점 C의 좌표를 구하면 3분의 11,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갖고 무게중심 구하시면 되죠. 세 점 ABC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무게중심 구해보시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9분의 35, Y좌표가 9분의 32가 나오니까 둘의 합의 9를 곱한 거면 35 더하기 32가 돼서 67이 된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놓치지 말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78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에서 점 A의 좌표가 1,0이고요. 이 1,0을 지나면서 꼭지점의 좌표 B가 4,4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또 A가 아닌 점 한 점을 C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C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점 A 좌표가 1,0이에요. 즉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한 점이 1,0인데 꼭지점 좌표가 4,4라는 건 축의 방정식이 x는 4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축이 4야. 저 여기다가 뭐 그려볼까요? 축이 여기 4를 지나가는데 x축과 1에서 만나? 거리가 3이니까 이쪽으로 3만큼 떨어진 7에서 또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C의 좌표가 7,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점 A, B, C의 좌표가 다 나왔는데 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점 A를 지나면서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야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뭐 점 B와 C의 좌표도 알고 있으니 BC의 중점 좌표는 2분의 11,2거든요. 즉 우리가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은 1,0과 2분의 11,2를 지나는 직선이고 그게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바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9분의 4가 나오네요. 그러면 P 더하기 Q는 1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079번. 이것 또한 역시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이 좀 길긴 한데 이것 또한 마플 교과서에서 아마 우리가 다뤘었던 문제일 거예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점 G라고 하고 변 AB, 변 BC, 변 CA의 중점의 좌표를 L, 근데 걔가 2,1이네요. 그리고
변 B와 C의 중점 좌표가 M인데 걔가 4,1, AC의 중점 좌표, CA의 중점 좌표가 N인데 중점이 N인데 좌표가 A, B다 라고 했어요. 이때 직선 BN과 직선 LM이 서로 수직이고 점 G에서 직선 LM까지의 거리가 4루트 2일 때 AB의 값은, 즉 점 N의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물어본 거죠. 마플 교과서에서는 내가 기억하기엔 아마 그림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림 자체가 나오고 거기서 뭐 다 표시가 된 건 아니지만 조건 가지고 우리가 좀 표시를 하면서 풀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림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구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들대로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지금 나는 뭐 어느 정도 아니까 모양을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모양이 아예 틀렸더라도 조건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건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큰 틀의 삼각형을 원래 그려놨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AB의 중점이 L, BC의 중점이 M, AC, CA의 중점이 N이었어요. 근데 이 BN과 LM이 수직이니까 지금 L이 어차피 중점이고 BC의 중점도 M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선분 LM과 AC는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BN과 LM이 수직이면 AC와 BN도 수직이다. 뭐 이거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아닌가? 이등변 삼각형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아요. 다만 그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건 무게중심 G가 선분 BN 상에 선분 BN 위에 있다는 것쯤은 확신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 그러면 이제 점 P가 선분 점 P가 LM의 여기서는 이제 점 P라는 게 원래 존재하진 않죠. 내가 BN과 LM의 교점을 P라고 잡았는데 이 점 P가 결국은 BN의 중점이 돼요. 왜냐면 닮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분 BG는 선분 BN 길이의 3분의 2가 됩니다. 왜냐면 무게중심이니까. 그런데 선분 PG는 그럼 BP가 선분 BN의 절반이니까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면 6분의 1이 남죠. 선분 PG의 길이가 BN의 6분의 1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4루트 2니까 결국 선분 BN의 길이는 24루트 2가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 P가 선분 LM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 N이 AC의 중점이면 P는 LM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L과 M의 좌표가 있으니까 중점인 P의 좌표가 3,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분 PN의 길이는 BN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12루트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3,0이고 N의 좌표가 A, B니까 선분 PN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0, 즉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선분 PN의 길이였던 12루트 2였어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88이라는 게 일단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식을 구해놓고 지금 직선 LM은요, 내가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선 LM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와 수직인 직선 NP는 수직이기 때문에 직선 NP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P의 좌표가 3,0, N의 좌표가 A, B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역시 1이 내야 된다. 그러면 A 빼기 3분의 B는 1이다. 그래서 B는 A 빼기 3, 즉 A는 B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분 PN의 길이를 표현하는 식 여기에 A 대신에 B 더하기 3을 대입할 거예요. 지금 이거 마플 교과서 문제랑 풀이 과정 똑같고 지금 숫자도 거의 내가 지금 똑같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A 대신에 B 더하기 3이 들어갔으니까 B 더하기 3 빼기 3, 즉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88이 될 거고 B 제곱은 144. 그럼 B는 풀마 12인데
이 무게중심 G가 제1사분면에 있다 그랬고, 그러면 이게 그림상 점 N도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 N의 좌표도 역시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니까 B는 12라는 거 얻을 수 있겠고요. B가 12면 여기다 대입하면 A는 15가 나와서 둘의 곱은 180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주는 거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0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럽게 쉬운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mx, 원점 지나는 직선이네요. 얘가 4점 요 좌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아,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겠구나. 그럼 두 대각선의 교점은 결국 점 B와 C의 x좌표의 절반, A와 B의 y좌표의 절반. 그래서 3,2분의 9. 그럼 y는 mx가 3,2분의 9를 지나니까 제 기울기 m은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과 수직인 y는 ax 더하기 b의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b인데 이 직선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니까 결국 3,2분의 9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입해 주시면 b가 2분의 13이 나오고 다 구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m은 3분의 22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쉽죠? 이것도 뭐 숫자는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 마플 교과서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을 아직도 안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지금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쯤 보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고쳐보진 않았고 이건 예전에 풀었던 부분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 다시 고쳐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안 고쳤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뭐 시간적으로 부족했으니까 이건 이해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심지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센 자체를 푸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따라잡았기 때문에 새로 푸는 숙제를 안 내주고 앞서 틀린 것들 최대한 많이 고쳐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마플 교과서지만 그걸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겹치는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쳐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82번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자, 보시면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은데 핵심인 건 지금 보시면 직선 AC와 BD가 수직이라 그랬는데 지금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C분의 A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수직인 직선 BD는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A분의 C일 거예요. 여기 가에 바로 기울기 자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직선 BD가 B, 0을 지나니까 B,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C인 직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에는 바로 A분의 C가 들어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AB와 CE가 수직이거든요. 근데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면 수직인 직선 CE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돼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C, 0을 지나니까 Y는 A분의 B 괄호 열고 X 빼기 C, 즉 기울기가 A분의 B이면서 C, 0을 지난 직선이다. 이렇게 만드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들어가요. 근데 두 식을 전개하면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C로 같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 아니, 전개해봐. A분의 C에 마이너스 B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C. A분의 B에 마이너스 C 곱하면 Y절편 마이너스 A분의 BC로 동일하게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C다. 그러면 이 가나다에 들어갈 식을 대문자 XYZ라고 했으니까 X가 A분의 C, Y가 A분의 B, Z가 마이너스 A분의 BC. XY분의 Z는 A제곱분의 BC분의 A분의 BC. 이 안쪽의 곱이 분모, 바깥쪽 곱이 분자. 그럼 약분돼서 날리고 하면 마이너스 A만 남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로 좀 제발. 네. 자, 1083번. 내가 역시 좌표평면 길이가 나와 있는 도형인데 좌표평면을 활용하면 좌표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 B, C, D가 있는데 점 A가 바로 원점 자리에 오도록 X축과 Y축을 그렸어요. 그러면 뭐 P의 좌표 2,0, B의 좌표 3,0, C의 좌표 3,3, 뭐 Q의 좌표는 2,3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D의 좌표도 0,3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선분 PQ를 그었죠. 점 P가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돼서 Q도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거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선분 PQ는 뭐 선분 BC와 평행하겠죠. 여기서 이 꼭지점 B가 선분 PQ상에 오게끔 접어서 그 점을 B-라고 잡은 거예요. 어차피 선분 A, B 다시는 길이는 3이잖아요. 근데 점 P의 좌표가 2니까 이 점 B-의 X좌표, 점 P의 X좌표가 2니까 점 B-의 X좌표도 2가 나와요. 그래서 B-의 좌표를 2,A라고 잡았어요. 근데 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니까 0,0에서 2,A까지의 거리, 즉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A제곱, 즉 루트 4 더하기 A제곱이 3이다가 나오거든요. 양변을 제곱하면 4 더하기 A제곱은 9가 되고 A제곱은 5니까 A는 풀마 루트 5가 나오는데, 즉 점 B-의 Y좌표, 근데 1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루트 5다. 그래서 B-의 좌표, 요 점 B-의 좌표가 2, 루트 5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 A-B'의 그럼 기울기는 2분의 루트 5가 나오니까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루트 5X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은 루트 5X 빼기 2Y는 0이다. 즉 직선 A-B'의 식이 루트 5X 빼기 2Y는 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 BCD의 좌표하니까 B에서 직선 A-B'의 거리, 또 C에서 A-B'의 거리, D에서 A-B'의 거리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점 B의 좌표는 3,0이니까 점 B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DB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좌표 이용해서 루트 5x 빼기 2y는 0과 3,0이라는 좌표 이용하면 루트 5 더하기 4분의 절대값 3루트 5가 되겠죠. 결국 정리하면 루트 5가 나오고요. 점 C의 좌표는 3,3이니까 DC는 루트 5 더하기 4분의 절대값 3루트 5 빼기 6이 될 거고, 뭐 3루트 5 빼기 6은 양수니까 이걸 루트 5로 3으로 나누면 분모가 3이죠. DC 이 직선 A, B-에서 점 C까지의 거리는 루트 5 빼기 2가 나올 거고요. 점 D의 좌표는 0,3이니까 역시 해보시면 선분 DD는 거리 DD는 루트 5 더하기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즉 2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5 빼기 2랑 2를 더하니까 2 루트 5다,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좌표 평면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084번 볼게요. 역시 이때도 점 B를 원점으로 하고 선분 BC가 X축이 되게끔 좌표 X축, Y축 그려서 좌표 평면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보시면 선분 AB가 4루트 2, 선분 BC가 5고 선분 CA가 루트 17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선분 AB를, 자 주의할 건 AB니까 여기가 3대 1, 우리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BA로 읽으면 이제 거꾸로 1대 3이 되는 점을 D라고 잡은 거죠. 점 D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2라고 할 때 선분 D2의 길이는 P분의 Q 루트 17이다. 그러면 난 이제 C의 좌표를 5,0로 설정했잖아. 그럼 점 A의 좌표를 내가 지금 A, B라고 설정했는데 이 점 A의 좌표만 알면 직선 AC의 방정식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점 D의 좌표만 내가 알아내면 점 D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가 선분 D2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점 A의 좌표를 아까 A, B로 잡았으니까 선분 AB의 제곱은 원래 선분 A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루트 없앤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그게 결국 4루트 2의 제곱이니까 32가 나올 거고요. 선분 AC의 제곱은 A-5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그게 루트 17이었으니까 17이었다가 나와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B제곱은 17이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2라며 여기 A제곱과 B제곱이잖아요. 이게 32니까 정리해서 구해보시면 A가 4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A가 4면 방정식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대입해 보세요. 뭐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되겠네요. A다가 4를 집어넣으면 16이 되니까 넘기면 B제곱도 16이라 B는 풀마 4인데 점 A 1사분면에 있으니까 B도 4가 되죠.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4,4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점 A의 좌표는 여기 썼네요. A의 좌표가 4,4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러면 결국 직선 AB는 Y는 X라는 직선이 돼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고, 그리고 점 D가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니까 그 내분점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점 D의 좌표는 1,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직선 AC는 이제 점 A의 좌표 알았으니까 점 5,0을 지나면서 이 A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가 나오는 직선이니까 Y는 5 빼기 4분의 0 빼기 4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5. 왜냐면 5,0을 지나고 요 자리가 기울기니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 괄호 열고 X 빼기 5. 즉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20. 그러니까 4X 더하기 Y 빼기 20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죠. 이게 선분 AC. 미안해요. 직선 AC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점 D의 좌표가 아까 어디 갔니? 1,1이었죠. 그래서 1,1에서부터 이 4x 더하기 y 빼기 20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이렇게 17분의 15 루트 17이 나옵니다. 그러면 P가 17, Q가 15니까 더하면 32가 나와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86번이에요. 요것도 이제 y는 0이라는 직선이 결국은 말하자면 x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x축으로 그은 거고 4x 빼기 3y는 0은 이제 y는 3분의 4x니까 여기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을 그렸어요. 자, 그다음에 3분의 4x 더하기 4y는 3a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는데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였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수직이구나 라는 게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직선의 교점 만나는 점들인데 여기 좌표는 A, 0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 x절편이 A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0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직선 3x 더하기 4y는 3a 즉 3x 더하기 4y 빼기 3a는 0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바로 요 선분의 길이가 될 건데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5분의 3a가 나와요. 지금 a는 양수여야만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양수 a의 값 물어본 거니까요.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5분의 3a인 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선분 길이가 a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a, 0으로 좌표가 a, 0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구해보시면 여기 선분의 길이는 5분의 4a가 나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내저번의 넓이가 4파이다. 즉 내저번의 반지름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변의 길이들을 표현했으니까 자 기억하시죠?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공식이 성립했어요.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즉 나는 얘 둘레를 구할 수 있게끔 변들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이것들의 합과 거기에 내저번의 반지름인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얘 전체 넓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차피 수직이니까 얘네 둘 5분의 3a와 5분의 4a를 가지고 어차피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얘죠. 자, 그래서 얘 넓이 S는 2분의 1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그럼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A 곱하기 5분의 4A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2 곱하기 각 세 변의 길이 구했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더한 게 둘레가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25분의 6A 제곱은 5분의 12A가 될 거고요. 이거 잘 정리해 보시면 A 제곱 빼기 10A는 0이 나오니까 A는 0 또는 10인데 양수 A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0이 되는 거예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반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영상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복습하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087번은 창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좀 생각을 요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산이나 공식에 때려놓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직선 y는 2x 더하기 a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래요. 이게 뭐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고 y는 2x 더하기 a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내가 얘를 지금 y는 2x 더하기 a라고 한 거예요. 얘를 y는 2x 더하기 a라고 했을 때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제일 가까운 점에서
점에서 거리가 루트 5라고 해서 이 점이라고 하면 이가 루트 5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있죠. 그러면 이 포물선과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과 이 y는 2x 더하기 a의 거리가 루트 5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2면서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접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직선과 y는 2x 더하기 b, y는 2x 더하기 a와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왜냐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2로. 자, 그러면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y는 2x 더하기 b라고 놨어. 그럼 둘이 접하니까 둘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b. 그럼 2x가 없어지면서 x제곱 빼기 b 더하기 3은 0이 되는데 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1차항의 계수가 없으니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에서 b는 어차피 0인 거고 마이너스 4ac가 결국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0. 그래서 계산하시면 b가 3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 포물선과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y는 2x 더하기 3이란 얘기고, 그러면 y는 2x 더하기 a와 y는 2x 더하기 3의 거리가 루트 5니까 얘 바로 y절편이 0,3과 그 y는 2x 더하기 a, 즉 2x 빼기 y 더하기 a는 0과의 거리가 루트 5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d, 그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인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분의 x의 0, y의 3을 대입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루트 5죠. 그럼 얘도 루트 5니까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5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풀마 5가 돼서 a는 8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만약에 a가 8이면 얘가 y는 2x 더하기 8이 되죠. 즉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얘보다 2x 더하기 3보다 더 큰 애니까 더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는 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이미 만나고 있는 애니까 포물선과의 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a가 8일 때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 아예 거리가 0인 직선이 돼버리니까 탈락.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유형은 많이 접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플 교과서에서도 얘가 거의 등장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자, 이제 1088번 보겠습니다. 각 A가 90도이고 선분 BC가 루트 6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점 A를 원점으로 생각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요 Y축 위에 있는 점을 B, X축 위에 있는 점을 C라고 잡고 이 점 B의 좌표를 0,B, 점 C의 좌표를 C,0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선분 BC가 루트 6이라며. 그럼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루트 6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일단 6이구나 라는 건 알고 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분 BC를 3등분한 점을 P와 Q라 그랬으니까 점 P는 결국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B와 C의 좌표를 설정해 놨으니까 그 내분점 공식으로 P의 좌표를 구해보면 3분의 C, 3분의 2B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점 Q는 선분 BC를 이번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Q의 좌표를 또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Q의 좌표는 3분의 2C, 3분의 B가 나와요. 그럼 이때 L을 선분 AB제곱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AQ제곱 더하기 AC제곱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AB제곱은 당연히 B제곱이 될 거고요. AP제곱은 뭐 P의 좌표들 제곱해서 더한 거겠죠. 9분의 C제곱 더하기 9분의 4B제곱. 그리고 또 PQ의 제곱은 또 Q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거겠죠. 그래서 9분의 4C제곱 더하기 9분의 B제곱에 AC는 길이가 C니까 제곱하면 C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 9분의 14 괄호 열고 A제곱 더하기 9분의 14 괄호 열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괄호 닫고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인 거 구했잖아요. 대입하면 3분의 28, 즉 3L은 L이 3분의 28이니까 3L은 28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0번이에요. 뭐 요거는 조금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자, 세점 OAB가 있는데 좌표들이 다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좌표 평면에 내가 좀 표현해 봤거든요. 여기가 원점 O, 여기가 4,8인 A, 그리고 여기가 9,3인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내부 어느 곳인가 점 P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PBA랑 삼각형 PAB
PAO랑 얘죠. 그 다음에 삼각형 POB랑 넓이 B가 1대 2대 3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선분 AP를 기준으로 삼각형 AOP랑 ABP가 2대 1이라는 건 얘네 밑변을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높이가 역시 2대 1이란 얘기고, 그러면 삼각형 OPC랑 삼각형 BPC도 이게 이제 선분 AP를 연장해서 선분 O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은 건데, 결국 삼각형 OPC랑 BPC도 OPC는 높이가 누구? AOP랑 같고, 또 BPC는 삼각형 PAB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밑변 공통이니까 이 높이의 길이 B가 넓이 B니까 이 삼각형 POC랑 삼각형 PBC의 넓이 B도 2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 다시 PAO랑 삼각형 PAB랑 넓이 B가 2대 1인데 밑변을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높이 B가 2대 1이고, 그 얘기는 삼각형 OPC와 삼각형 BPC의 높이 B도 2대 1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밑변을 PC를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 넓이 B가 2대 1이고, 방향을 돌려서 보면 점 P에서 선분 OB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보면 결국 OC 대 BC가 2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C는 선분 O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즉 선분 AP를 길게 연장해서 O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점 C는 선분 O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6,2가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점 B에서 점 P를 지나 선분 OA와 만난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POB랑 삼각형 PBA랑 넓이 B가 이번에 3대 1이 돼요. 그죠? 넓이 B가 3대 1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점 P가 선분 BD를 이번엔 미안해요. 선분 OA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여기의 삼각형의 넓이도 여기가 3대 1이 되는 거니까 OD 대 AD도 3대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점 D는 선분 OA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점 D의 좌표는 3,6이 나올 거고요. 이때 점 P는 직선 AC, 여기 있죠. 직선 AC와 직선 BD, 여기 있죠. 뭐 잘 보일지 모르겠죠. 직선 BD 두꺼워진 방금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점 P가. 그럼 일단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점 C의 좌표가 6,2였으니까 6,2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A와 C의 좌표를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0이 나와요. 직선 AC는. 또 직선 BD는 점 D, 즉 3,6을 지나면서 점 B와 D를 가지고 만든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5가 돼요. 그럼 그 둘의 교점이 점 P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잘 풀어보시면 x는 5, y는 5가 나와서 점 P의 좌표가 5,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10이 되겠죠. 자, 1091번은 얼핏 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유심히 잘 보셨을 때 이 선분 BC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사각형 OACB는 정사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조건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지금 점 B가 제 2사분면에 있으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예요. 그리고 직선 OA의 기울기는 얘가 4,3이니까 4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럼 직선 OB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O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고요. 지금 선분 OA랑 OB의 아니지, 요거부터 이제 직선 OB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고 점 B의 좌표를 A, B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a라는 관계를 얻을 거고요. 또 선분 OA랑 OB가 같기 때문에 OA 제곱과 OB 제곱도 같아요. 근데 OA 제곱은 25죠. 근데 O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앞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분의 4a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 B 대신에 대입하면 A 제곱 더하기 9분의 16 A 제곱은 25가 되고, 즉
9분의 25 a제곱이 25, 즉 a제곱은 9가 나와요. 그럼 a는 잠깐만 이게 안 보일 수 있겠구나. a제곱은 9가 나오는데 a는 그럼 풀마 3인데 점 b가 2, 4분면에 있고 그 x좌표가 a니까 마이너스여야 되죠.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보면 b는 4가 나와서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중점 좌표는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점 B의 좌표 구했으니까 선분 AB의 중점 좌표는 2분의 1, 2분의 7이 되니까 선분 OC의 중점 좌표도 2분의 1, 2분의 7이 나와야 돼서 바로 C는 1, D는 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CD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7, 즉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092번이에요. 마찬가지 아까처럼 길이가 나온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점 A를 원점으로 하는, 그리고 점 A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직선 AB가 X축, 직선 AD가 Y축이 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표시한 것처럼 좀 더 키울까요? C의 좌표가 4,6이고 M은 중점이니까 4,3이 된다는 거, 이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 A가 원점이니까 직선 AC는 Y는 2분의 3X라는 직선이 되고 직선 AM은 Y는 4분의 3X라는 직선이 돼요. 그러면 점 P가 이 Y는 미안해요. 직선 AC 위에 있는 점이니까 좌표를 A, 2분의 3A라고 잡을 수 있고요. 또 직선 AM은 Y는 4분의 3X였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3X 빼기 4Y는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 P에서 직선 AM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선분 P, 즉 점 P에서 직선 AM까지의 거리가 선분 P2거든요. 선분 P2를 구해보시면 루트 3의 제곱인 9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인 16분의 x의 a, y의 2분의 3a를 넣으니까 절대값 3a 빼기 6a, 즉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a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a는 뭐예요?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점 P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선분 P2의 길이는 5분의 3a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선분 PG의 길이는 점 G의 y좌표에서 점 P의 y좌표를 빼면 되는데 점 P의 y좌표는 바로 6이죠. 그래서 점 P의 y좌표는 2분의 3a였었고 선분 PG는 6 빼기 2분의 3a가 돼요. 선분 PG가 P2의 2배와 같았으니까 6 빼기 2분의 3a는 5분의 6a가 되겠고, 이거 잘 정리해 보시면 a는 9분의 20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선분 PF의 길인데 바로 이 선분 PF의 길이는 점 P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PF 자체, 선분 PF의 길이가 a니까 답은 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93번이 있어요. 세 점 A와 B와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삼각형을 그렸고 점 A의 좌표를 2,4라고 잡았고요. 이 점 A에서 선분 BC를 향해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분 AM 상에 점 G, 무게중심 G가 존재하는데 걔가 0,0이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점 G는 원점이고 0,0이고 점 A는 2,4니까 직선 AG의 방정식은 Y는 2X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직선 AG, 즉 직선 AM과 직선 BC가 서로 수직이니까 그럼 직선 BC의 기울기는 2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선분 AG의 길이는 A와 G의 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루트 4 더하기 16해서 2 루트 5가 나와요. 그럼 지금 선분 AG의 길이가 2 루트 5니까 AG 대 GM은 2대 1. 그럼 GM 길이가 루트 5다? 원점인 점 G에서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걸 얻었고요. 또 직선 BC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난 Y절편을 모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B라고 직선 BC의 방정식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점 G와 BC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니까 직선 BC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시면 X 더하기 2Y 빼기 2B는 0이 돼요. 그러면 이 X 더하기 2Y 빼기 2B는 0이라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D는 루트 1 더하기 2의 제곱인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B가 나와요. 이게 루트 5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B가 5라는 뜻이고 결국 B는 풀마 2분의 5인데 지금 보시면
점 G가 원점이고 점 A가 2,4니까 쉽게 말해서 X축이 요렇게 지나가고 Y축은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직선 BC의 Y절편은 당연히 음수겠죠. 그게 B니까 B는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이 직선 BC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5가 되겠고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C단계를 다 푼 거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그 상난이도 문제 4문제를 여러분들이 물어봤었죠. 그거까지 마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138번 보시면 이것도 아마 마플 교과서에서 아마 다루지 않았었나 싶기도 한데, 자, 세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20은 0과 7x 더하기 y 빼기 30은 0과 2x 더하기 y 빼기 5는 0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이건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럼 외심을 내가 여기서 점 P라고 잡으면 PA, PB, PC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도 같은 거니까 그거를 연립 2차 방정식처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긴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요 세 직선들의 각각의 이제 교점의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삼각형의 꼭지점 ABC라고 ABC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마치 이제 연립 방정식에 나오는 시계 형태로 좀 바꿔서 얘를 직선 L이라고 해서 얘를 x 더하기 3y는 10, 직선 M의 식은 7x 더하기 y는 30, 직선 N의 식은 2x 더하기 y는 5라고 했어요. 이때 L과 M의 교점을 내가 점 A라고 했을 때 이건 여러분이 연방 풀어보시면 돼요.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연방을 풀어보시면 4,2가 나오고요. M과 N의 교점을 B라고 하면 또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연방을 풀어보시면 B의 좌표는 5,-5가 나오고요. L과 N의 교점, 즉 얘와 얘겠죠. 요 두 식을 갖고 연방을 풀어보시면 걔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1,3이 나옵니다. 그럼 난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점 P가 외심이니까 PA, PB, PC는 모두 같거든요. 그럼 결국 PA 제곱은 PB 제곱은 PC 제곱이 성립할 거고, 이렇게 둘둘 끊어서 방정식 풀어보도록 할 건데, PA 제곱은 PB 제곱이다 라고 하고 식을 써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5의 제곱과 같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A 제곱과 B 제곱은 사라져서 다 이항에서 정리하면 2A 빼기 14B 빼기 30은 0, 즉 양변을 2로 나누면 A 빼기 7B 빼기 15는 0이라는 식이 일단 나올 겁니다. 또 이번엔 PB 제곱은 PC 제곱이다 라는 식을 갖고 풀어보시면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5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다가 될 거고, 또 전개해보면 A 제곱과 B 제곱은 사라져요. 그럼 정리하면 8A 빼기 16B 빼기 40은 0이 나오는데 양변을 8로 나누면 A 빼기 2B 빼기 5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연방을 풀어보시면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외심인 점 P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지금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되죠. 그럼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원방을 완성할 거 아닙니까? 이때 반지름 R은 결국 선분 AP의 길이랑 같거든요. 외심인 점 P에서 꼭지점 A까지의 거리. 그럼 이제 A의 좌표도 알고 P의 좌표도 알겠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거리가 5가 나와서 반지름이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는 이 외접원은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5인 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25다라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1143번은 의외로 조금 간단하면서도 또 생각을 요하는 문제인데, 일단 점 좌표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거 갖고 풀어봐야지 하면 이제 내접원이니까 내접원을 내심을 점 P라고 설정했을 때 이 점 P에서 얘는 내접원이니까 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고, 내심에서는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세 점들의 두 점들 가지고 직선들 만들어서 내가 내심으로 설정한 점의 좌표로부터 저 세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지게끔 해주는 좌표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근데 좌표가 주어진 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너무도 간단하게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정삼각형이면 내가 편한 게 뭐냐면,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한 점이에요. 그러면
난 내심을 찾아야 돼? 내저번의 방정식을 알려면 내심을 찾아야 그게 내저번의 중심 좌표가 될 거고, 또 그 내심으로부터 그 세 변 중에 누군가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아니 정삼각형이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같다. 그 중에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무게중심이잖아요. 왜냐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x 좌표의 평균, y 좌표의 평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점의 x 좌표의 평균과 y 좌표의 평균을 구해보면 0,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좌표, 이 내저번의 중심 좌표는 0,3분의 3이고 그게 여기가 될 텐데, 요만큼의 거리가 결국 얘의 y 좌표인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게 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돼주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이 내저번은 중심 좌표가 0,3분의 루트 3이고 반지름이 3분의 루트 3인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y 빼기 3분의 루트 3 괄호 닫고 제곱은 3분의 1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1147번. 요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심이 곡선 y는 x제곱 빼기 6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이 중심 좌표의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이 같다. 이거를 좀 더 약간 세련되게 또는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한다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원의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왜냐면 x좌표와 y좌표가 아예 완전 똑같거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 좌표가, 원의 중심이 바로 그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y는 x제곱 빼기 6은 꼭지점 좌표가 0, 마이너스 6이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교점이 4개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x축 y축과 접하게 원 그릴 수 있고, 여기서 또 x축 y축에 접하게 원을 그릴 수 있고, 또 이 점에서 x축 y축에 접하게, 이 점에서 x축 y축에 접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원들은 총 모두 4개가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원들의 합을 구해야 돼, 넓이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y는 x와 이 포물선이 y는 x제곱 빼기 6의 교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6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x-3과 x 플러스 2의 곱은 0이니까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어차피 y는 x라는 점 위에 있는 거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아야 돼서 결국 중심좌표가 3,3이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원인 건데, 반지름 길이는 뭐 어차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뭐 중심의 x좌표나 y좌표 아무나의 절대값이나 이게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일단 아마 요 원이 될 거예요. 얘는 중심좌표가 3,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른 원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아마 요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자, 이번엔 y는 x제곱 마이너스 6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구해보면 둘을 연립해 보시면 이번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돼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과 x 빼기 2의 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잘못 풀었죠. 잘못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가 나오거든요. 일단 인수분해하면.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3이 중심좌표, 또 얘는 2, 마이너스 2가 이 원의 중심좌표가 돼서 얘는 결국 얘 원은 얘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이 원은 요 원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어쨌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3이고 반지름이 3,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3인 원 2개랑 반지름이 2인 원 2개니까 9파이, 9파이, 4파이, 4파이 다 더하면 26파이가 나와주죠. 그러면 결국 n은 26이란 얘기니까 m 더하기 n은 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50번인데 이거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랑 그 거리 구하는 거에서 뭐, 그리고 사실 마플 교과서에서도 요건 조금 하긴 했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피는 이 원둘레 위를 움직이고 있어. 이 점피와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사각형 APBQ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점 Q를 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여라. 점 M의 좌표를 구하랬죠. 그럼 점 M은 2,2분의 3이 나와요. 왜냐면 A랑 B 좌표 아니까 그걸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P와 Q도 선분 PQ도 이 중점인 AB의 중점인 M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 중점 좌표를 M이라고 했을 때 PM 길이의 2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PM이 가장 길 때가 선분 PQ가 가장 길 때고 선분 PM이 가장 짧을 때가 선분 PQ가 가장 짧을 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제 점 M인데 이렇게 원 둘레 위를 움직이니까 내가 이 원의 중심인 O에서 점 M까지의 선을 그어서 이걸 더 길게 연장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P면 PM이 최소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같게 여기다가 Q를 잡으면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고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번엔 여기를 점 P로 잡으면 이제 A, P, B 요 PM과 길이가 똑같게 여기 어딘가에다 이제 Q를 잡을 거니까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점 P가 있을 때가 선분 PQ의 길이가 가장 길 때고 여기에 점 P가 있을 때가 선분 PQ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인데 결국 원점 O에서부터 이 점 M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일 때의 PM 길이 또 원점 O에서 점 M까지의 거리에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최대인 선분 PM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분 PQ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점 O에서 점 M까지의 거리에 얘 반지름을 한번 더해주면 최대인 요 PM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가 2배 해주면 PQ 길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점 O에서 점 M까지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즉 4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25에서 2분의 5가 나와요. 그럼 선분 OM의 길이가 다시 좀 그림을 선분 OM의 길이가 2분의 5니까 여기에 반지름 1을 더해 주시면 선분 PM이 최대인 게 나와서 이제 2분의 5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선분 PQ 값은 거기다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얘가 결국은 7이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최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점 5에서 이 점 M을 향해 근 선분 OM에서 여기에 P가 있으니까 반지름 1을 빼주면 최소인 PM이 나오죠. 즉 최소일 때는 점 5에서 점 M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거기다 2배를 해주면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점 5에서 M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2분의 5고 반지름 1이니까 반지름 1을 빼고 2 곱하면 3이 나온다. 결국 선분 PQ의 최대값은 최대일 때는 길이가 7이고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는 3이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때 수요일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까지는 다 끝났고요. 역시 여러분들 좀 영상 보면서 오답노트 제발 철저히 해놓으시고 풀이 과정 이해 안 되는 거 좀 반복해서 영상 보면서 완벽하게 좀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들 하셨고요. 네, 우리는 아마 금요일 날 보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결정되는 상황이 있으면 연락들 주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